궁극의 카키필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카키필드가 어떤 버전으로 나오든 저는 이 시계에서 갈아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출했어요. 한 2주, 3주 전에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시계는 보시는 분들도 따라 샀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내가 산 시계를 산다. 쉽지 않습니다. 내 시계가 흔해진다는 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권하고 싶은 시계예요. 물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이 시계를 샀던 포인트에 공감하신다면요. 해밀턴 카키필드 9415A입니다. 먼저 저는 카키필드라는 모델 자체에 큰 관심이 있진 않아요. 카키필드를 사야겠다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시계를 사서 내고 싶은 느낌이 있고 거기에 이게 딱 걸려든 겁니다. 근데 왜 현행으로 나오는 카키필드를 안 사고 요걸 샀냐? 저는 그거 살 일이 절대 없습니다. 리뉴얼 되지 않는 이상. 물론 카키필드라는 모델 자체는 훌륭합니다. 진짜 군용시계였고 헤리티지를 떠나서 그 자체로도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계승되어서 해밀턴에서 지금도 좋은 가격에 가장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판매해주니까요. 그런데 한 스푼 부족했습니다. 감성 한 스푼이 그게 시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일단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내려면 더 작아야 했고요. 본의 아니게 카키필드 디스를 해보자면 페이크 파티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재미로 사는 시계면 모르겠는데 내가 진지하게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사는 시계는 페이크 파티나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짜로 낸 멋은 절대 진짜 멋있는 물건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전 이 시계의 경우에는 블랙 앤 화이트가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카키필드 9797 쿼츠 모델이었어요. 옛날에 장난감총 들고 땅바닥 기어다니던, 처음부터 제 채널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되게 만족하면서 찼어요. 제가 이걸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 9415도 살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나한테 맞는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추구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찾게 된 게 바로 이 9415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먼저 카키필드의 계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 실전형으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시계인들이 카키필드 살 때 보통 뭘 사냐? 첫 번째로 GGW113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카키필드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진짜 밀리터리 워치고 고정 러그라는 단점만 빼면은 외모로는 정말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 무브먼트죠. 수리하기도 애매한 무브먼트라서 계속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녀석입니다. 그런데도 또 가격이 생긴 거에 비해서 좀 살벌합니다. 요즘엔 너무 올라서 진짜 상태 괜찮은 걸 사려면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 느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시는 게 밀W46374B. 가격이 GGW113보다는 꽤 저렴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얼 7개짜리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에타 2801로 무브먼트가 업그레이드 된 게 밀W46374D. 근데 여전히 GGW113과 비교하면 다이얼에 뭔가 더 써있죠. H3 삼중수소를 썼다, 야광도료로 트리튬을 썼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거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카키필드는 투박하지만 또 그 안에 깔끔한 귀여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시계들이 군용시계라면 이걸 민간용으로 출시한 게 바로 이 9415입니다. 9415는 궁극의 카키필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카키필드가 어떤 버전으로 나오든 저는 이 시계에서 갈아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시계가 왜 완벽한지, 저에게 왜 완벽한지 5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즈가 군용시계 케이스를 그대로 계승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34mm라는 사이즈가 너무 달콤해요. 물론 손목이 18, 19 되시는 분들이야 이게 과하게 작을 수 있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계가 커야 남성적이다. 이 시계의 경우에는 작게 찼을 때 오히려 멋집니다. 근데 그냥 작은 시계가 아니에요. 킬링 포인트인데 이걸 그냥 34mm 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스트랩의 너비 때문입니다. 파텍 필립 옛날 칼라트라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죠. 31mm입니다. 근데도 차면 너무 작지 않고 섹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스트랩이 넓어서 그래요. 보통 시계 직경이 있으면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해서 그 시계 스트랩 너비를 정하거든요. 그럼 이건 34mm니까 17mm가 나오겠죠? 근데 18mm로 출시가 됐고, 심지어 저는 19mm짜리 좀 부드러운 스트랩을 선택해서 우겨 넣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시계 찬 사진 보고 저 사람 시계핏이 왜 저렇게 좋냐, 멋있다 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계는 작되 스트랩은 넓게. 이 모델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문 케이스, 또 귀한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두께도 굉장히 좋은데 케이스만 측정하면 7mm, 그리고 볼록한 운모 글라스를 포함해도 9mm대예요. 심지어 쿼츠 시계도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에타 2801 수동 무브가 들어있고 또 초침도 있는 시계인데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두께를 잘 뽑아낸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저 시계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운모 글라스라고 했죠. 현행 카키 필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자주 얘기되는 게 바로 글라스, 시계 유리입니다. 반사가 너무 심해요. 흰판은 좀 덜한데 건판을 보통 사시잖아요. 오리지널 컬러니까. 시계 유리가 거의 거울 수준이고 정이 잘 안 갑니다. 그런 이유로. 제 주변만 봐도 운모 글라스로 교체를 해서 차는 사람은 있어도 그냥은 오래 차지 못하더라고요. 9415의 글라스는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제 눈망울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제주 삼다수입니다. 근데 그 맑은 글라스를 통해 여실 없이 보이는 다이얼은 또 어떠냐? 굉장히 정석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해밀턴 로고 폰트부터 카키라는 글자의 사이즈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제 기준에는. 9415 안에서도 다른 다이얼이 있는데 저는 이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블랙 앤 화이트죠. 전 이걸 디자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또 심미적인 이유에서도 좋아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좀 철든 시계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렇게 야광도를 해놓은 거는 결국에 그 시계가 제 발로 서 있는 게 아니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과거 모델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느낌. 그런데 이렇게 하얀 도료의 시계, 뭐 이걸 하얀 도료의 시계라고 말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옛날 모델 멋져.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다음 세대의 시계야.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정규 발매품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 시계만이 가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트랩 매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렴한 시계에다가 비싼 줄을 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렴한 시계에 고급스러운 줄을 껴서 살리는 게 가성비지 시계줄 싼 거 사는 게 가성비가 아닙니다. 스트랩만으로 내가 이 시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얘 가격대에 맞는 거 끼우겠다고 저렴한 나토 스트랩을 끼우면은 저는 이 시계를 저렴한 툴워치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줄을 껴줌으로써 이 시계를 대할 때도 귀한 한 피스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 만족감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에 채워놓은 스트랩은 베블리스트고요. 배송비까지 하면은 한 18만원을 줘야 하는 스트랩인데 솔직히 가성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저도 이걸 구매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2-3년 전에 이미 사버린 거니까 아직도 차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실리주의에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다 골라놨잖아요. 저도 참 제가 운영하는 스토어지만 정말 훌륭한 스토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9415 좋은 거 알겠어. 그래서 대체 얼마고 어디서 어떻게 사냐? 저는 바이라는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매물을 약 31,000엔에 낙찰을 받았고 국제 배송비와 관부가세까지 해서 총 30만원 후반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딱 시세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구매는 어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물만 있다면. 또 가격은 상태가 양호하다면 총 드는 비용 기준해서 40만원 정도까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 30만원대에 그래도 건질 수가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정도 가격 쓰기 너무 부담스럽다. 9797 쿼츠는 한 2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차던 이 9797은 이제 도태가 됐어요. 제가 9415를 차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려서 제 마음속에선 밀려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16만원에 샀어요. 되게 싸게 샀죠. 그 돈을 주고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뭐 그러려면 내가 차고 말지. 그래서 9797은 그냥 제 친동생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야, 저도 저 같은 형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시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샀으면 하는 시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떠든 내용이 와닿고 또 저랑 비슷한 니즈를 가진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구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생님들 보고 싶은 영상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 좀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리언즈였습니다.